피로해소에 좋은 연근을 더욱 맛있게 즐기는 민유한의 비법. 연근의 떫은 맛은 없애고 맛있는 맛과 식감을 살린 레시피. 달콤 짭조름하면서도 쫀득한 양념이 매력적인 연근조림과 식탁을 고급스럽게 바꿔주는 웰빙 샐러드. 흑임자 가루를 넣어 고소한 맛부터 건강까지 책임지는 검은깨 연근 샐러드. 반찬계의 황금손, 미슐랭 출신 민유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가평 총각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어서오세요, 셰프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미슐랭 레스토랑 출신이시자 반찬계 스타 민유한 셰프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재료 연근입니다. 네. 연근 반찬 인기 많죠? 진짜 많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연근과 함께 오늘 또 검은 깨도 가져오셨는데 여기에 혹시 뭐 비법이 숨어 있는 건가요? 연근은 이제 집에서 손질하기도 힘들고 네. 조금 이제 요리하기도 조금 까다로운 재료이기 때문에 반찬을 사 드시는 거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검은 깨도 연근 요리에 같이 쓰시는 건가요? 검은 깨, 흑임자 또 그런 게 깨의 종류가 연근하고 굉장히 궁합이 좋기 때문에 고소하게 버무리면 연근이 조금 더 풍미가 좋아지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난 검은 깨 두유 싫어, 나는 흑임자 두유를 좋아해 막 그랬었는데 똑같은 거라면서요. 흑임자하고 검은 깨하고 다 같은 말이고 근데 굳이 이렇게 갈아서 먹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올리실 때는 통 검은 깨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 위에다가 얹으시기도 좋은데 네. 이거를 직접 빻아주시거나 갈아주시면 풍미라든지 향이 조금 더 살아나기 때문에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맛을 위해서는 흑임자 상태로 쓰는 게 좋은 맞습니다. 거군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갈아주시는 거, 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믹서기에 갈아도 좋지만 네. 믹서기에 갈면 설거지 거리도 많이 늘고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그죠. 그냥 간단하게 이제 빻아주기로 하겠습니다. 절구가 하나 있어야 돼, 집에서. 네. 집에, 그죠? 절구로 빻으실 때는 이렇게 그냥 찢는 것도 좋지만 이걸 돌려가면서 빻아주시면 조금 더 잘 깨지고 이렇게 힘이 좀 줘서 조금 더 빻기가 쉽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검은 깨를 갈면 흑임자 가루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돈가스 깨 갈듯이 갈아줘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이제 깨가 잘 볶아지면 이제 금방 빻아지기 때문에 흑임자가 만약에 볶아진 게 아니면 집에서 간단하게 볶아주신 다음에 빻아주시면 조금 더 쉽게 빻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향이 올라오죠? 그러네요. 너무 많이 빻으면 또 기름이 많이 나오고 또 기름이 나오는구나. 좀 떡져지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빻아지고 좀 가루 상태로 좀 괜찮다 싶으면 그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 빻고 요거는 직접 빻은 거, 요거는 흑임자 상태로 아예 그냥 구입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보관하실 때는 이 상태로 두면 밖에다가 좀 열 때문에 수분 때문에 또 쩐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진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봉지에다 꽉 쪼매서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해주셔도 좋고 냉동실에 보관을 하셔도 좋습니다. 냉동실도 괜찮고 냉장실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얼마나 보관할 수 있죠? 한 90일 정도까지 냉동 상태에선 가능하고 냉장하시면 한 달 정도 보관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흑임자의 연근 요리를 더욱더 고소하게 만들어주는 비법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기대되시죠? 오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근 조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근부터 준비하실 거죠? 네. 연근은 까기 시작하면 이제 색깔이 금방 갈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주고 식초물하고 소금물에 살짝만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근 조림은 오랫동안 삶을 거기 때문에 연근을 조금 두툼하게 저희가 썰겠습니다. 이거는 연근 조림용이고 조림용. 네. 조림용을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연근 샐러드용은 간단하게 이제 칼로 썰어 주셔도 되는데 얇게 썰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채칼에다가 얇게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채칼 하실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간단한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보호 장비를 사용을 하시고 채칼을 이용하시면 더욱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한다고 남자들이 막 빨리 하다가 네, 다치는 맞아요. 경우 많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연근 조림용 또 연근 샐러드용을 준비하셨는데 샐러드용은 아주 얇아요. 아주 얇게 준비하셨고 네. 이건 조림용은 좀 두께감이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사이즈를 이렇게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상태로 연근 조림을 하게 되면 연근 조림은 졸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근이 되게 물러지고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두툼하게 썰어주고 연근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얇게 그냥 식감만 즐기시기 위해서는 좀 얇게 썰어주시는 게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이제 끓는 물이 준비가 돼 있고 연근을 삶으실 때는 소금도 중요하지만 식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식초를 넣어주는 이유는 이제 연근 같은 경우는 금방 갈변이 되기 때문에 산을 넣어줘서 조금 갈변을 조금 미연에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식초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연근은 정말 먹어도 질리질 않아요. 소금하고 식초를 같이 넣어줬고 소금이 조금 다 녹기 시작을 하면 두꺼운 연근부터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그냥 간단하게 삶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얇은 건 5분 삶으면 안 되죠? 얇은 거는 따뜻한 물에 넣었다가 그냥 바로 빼기만 할 겁니다. 자, 연근 5분 정도 삶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삶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네, 5분 정도 사실 삶는 거는 이거는 그냥 갈변 효과를 조금 억제해주는 역할도 하고 예. 살짝 여기는 전분만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두껍기 때문에 5분을 삶았다고 해도 다 익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림을 해주면서 다 익혀줄 겁니다. 예. 하고 이걸 또 바로 찬물에 담그는군요. 네, 전분기가 이제 다 어느 정도 뜨거운 물에서 없어졌으면 찬물에다가 담가서 좀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샐러드용 연근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샐러드는 금방 삶았던 물에다가 그냥 살짝 넣자마자 바로 빼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네, 살짝만 그냥 데쳐주시면 됩니다. 연근도 지금 다 삶아졌지만 네. 이제 만져보시면 되게 미끌미끌하거든요. 그러네요. 이거를 이제 소금물에다가 조금 담가주시면 연근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이런 좀 전분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제거가 되기 때문에 네. 조림을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준비를 해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힌 연근을 소금에 절여서 준비를 하나요? 네, 소금에 절이셔도 되고 아니 마트에 보시면 자숙연근이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숙연근을 바로 구매하셔서 조림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신 게 요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소금물에다가 한번 삶았었고 이제 조금 절여놓은 연근이고 지금 이제 보시면 전분기가 다 사라졌죠. 예. 그리고 조금 더 절여졌기 때문에 좀 말랑말랑합니다. 맞아요. 네. 이 상태도 아직 익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졸여서 확실하게 이제 조금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금물에 얼마나 졸인 상태인가요? 소금물에다가 한 1시간 정도 절였고요. 시간 소금은 이제 정도. 물의 한 5% 정도 양을 저희가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소금물은 다 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조림장을 준비하셔야 될까요? 네. 조림장은 어떻게 미리 섞어서 가져가나요? 아니면 냄비에서 섞나요? 그냥 바로 냄비에다가 섞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이거 조림장 생각보다 단촐하네요. 네. 사실 가장 깔끔하게 드실 수 있는 게 네. 간장하고 조청 그리고 이제 식용유하고 참깨만 준비가 됐습니다. 이거 진간장. 진간장입니다. 네. 업장에서는 그럼 이것도 또 어간장을 쓰시나 봐요? 저희는 똑같이 진간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이제 쌀 조청 같은 게 없으시면 물엿 같은 거를 그냥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하고 자숙이 된 연근을 불에 넣어주고 불을 아직 안 켜고 그냥 네, 하시네요. 아직 안 켰습니다. 네. 그리고 진간장 진간장. 이거는 식용유입니다. 예. 그리고 물 양은 그냥 연근에 비해서 조금 연근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만 조금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물이 들어가는군요. 네. 이게 연근 탕을 끓이는 건 아니고 연근 조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근이 그냥 살짝만 잠길 정도로만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자작하게. 네. 이건 연근을 얼마나 넣고 팬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물량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은 다 증발되면서 저희가 끓일 거라 그렇게 물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하고 불을 켜주고 지금 바로 이제 쌀조청을 넣지 않는 이유가
이 상태 지금 현재 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농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물이 한 절반 정도 날아갔다 싶을 때 쌀조청을 넣어서 조금 더 마무리를 해서 졸여줄 겁니다. 야, 이거는 뭐 시간보다는 물이 절반 정도 줄어드는 타이밍을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략 한 10분 정도는 졸여야 돼요? 한 30분 정도는 졸여야 됩니다. 한참 졸여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총 완성되는 시간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졸이셔야지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운 연근조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푹 졸인 연근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벌써 변한 게 보여요. 네, 30분 정도 지금 졸여준 상태고. 선생님, 이게 조청을 안 넣었는데도 갈색이 됐어요. 진한 갈색이. 네, 진간장 색깔이 나 있기 때문에 물하고 졸여지면서 지금 다 색깔이 어느 정도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색깔을 조금 더 조절하고 싶으시면 노두유라든지 아니면 짜장가루 뭐 그런 거라도 좀 색깔이 나는 무언가를 좀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짜장가루도 들어가요?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신기하다. 그리고 집에 쌀조청이 없으시면 일반 물엿을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야, 이거 밥도둑이겠는데. 네. 우와. 네, 물이 절반 이상 졸여진 상태에서 조청이나 물엿을 넣고 이제 나머지 농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그 불세기는 지금 계속 센 불? 지금 계속 센 불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중약불 뭐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없나 봐요? 네. 집에서는 그냥 이걸 만약에 계속 보지 못하시면 중불 정도로 두신 다음에 천천히 졸여지는 것만 보시면 되고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강불로 하셔갖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좀 맛있게 조리는 팁 같은 건 없나요? 지금도 이제 조청을 넣은 상태에도 이제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수분이 어느 정도 나가지고 좀 더 이제 조금 농도가 많이 잡힐 때까지 계속 이제 졸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수분이 많이 날아가게 되면 조청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요것보다 조금 더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빨리 끝내는 법도 알려주셨지만 사실은 그냥 정석으로 좀 긴 시간 졸이는 게 더 맛있게 된다는 중불에서 그냥 천천히 익혀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고기랑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래 익힐수록 부들부들해지잖아요. 하고 이제 여기다가 취향에 따라서 우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채소들도 조금 넣고 지금 이 상태에서 졸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연근은 다른 채소들보다 조금 더 오래 졸여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감자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채소들도 더 넣으셔서 같이 마무리를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우엉은 오래 삶으면 안 되나 봐요? 오래 졸이면? 우엉도 이만큼씩 졸이면 되는데 그래도 우엉보다는 연근이 조금 더 많이 졸입니다. 진짜 맛있겠다. 지금 이제 보시면 수분이 조금 많이 날아간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게 지금은 뜨겁기 때문에 조청이 많이 녹아 있는 상태라 이게 지금 조금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시는데 이게 식으면 조청이 굳으면서 또 더 꾸덕꾸덕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꾸덕꾸덕한 것까지 기다리면은 결과물이 너무 꾸덕할 수 있겠군요. 사실 가장 농도를 볼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숟가락에 소스를 한번 찍어보고 조금 식혀주세요. 많이 뜨거우시니까. 식혀준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그려줘서 지금 이 모양이 남아있죠. 이게 지금 선이 그대로 나 있으면 이게 농도가 잡혔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잡혔네요? 네, 지금은 충분히 잡힌 것 같고 지금 조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이 굉장히 뜨거워서 이거는 그냥 뭐 다른 방법으로 숟가락으로 긁어주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고 여기 상태에서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이제 모양이 안 흐트러지면 되거든요. 꾹 눌렀을 때 이게 지금 그대로 남아있죠. 안 흐트러져요. 네, 그러면 지금 많이 농도가 잡힌 상태입니다. 하고 저는 이제 불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 상태로 식히는 건가요? 이 상태로 그냥 이제 식혀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묽은데 이게 조금 있다가 식으면 굉장히 꾸덕꾸덕해집니다. 자, 이렇게 연근조림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연근조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근은 도톰하게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굵은 소금, 식초, 연근을 넣고 5분 정도 삶은 뒤 소금물에 1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냄비에 절인 연근, 진간장, 식용유, 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 30분 정도 센 불에 졸여줍니다. 그런 다음 조청을 넣고 센 불에 20에서 30분 정도 졸여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연근 조림이 완성됩니다.